가의 아스팔트라는 거는 그래도 되게 유명한 시예요.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봅시다. 할게요. 자,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대요.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게 배치돼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연물들이, 여기에 테두리에 이제 자연물들이 배치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 자연물들이 배치가 되면서 생명력을 띈 것,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가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것은 아스팔트였죠. 이 아스팔트와 이 자연물이 인접하게 배치되면서 생명력을 띈 것, 이 자연물이겠죠. 당연히 생명력을 띈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아스팔트겠죠. 얘네들 간의 경계가 완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 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봄 들판 그리고 바다, 완전 다르죠, 공간이. 얘네 두 개가 공존하기 쉽지 않죠. 바닷속에 봄들판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될 거예요. 겹칠 거라는 거예요. 겹쳐지면서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과, 이게 화자의 내면과 이제 뭐 페어링 된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려줬네. 보기를. 지문 봅시다. 가 지문 먼저 볼게요. 쉬워요, 가는. 자, 아스팔트 위에는 4월에 좀 더 올리자. 아스팔트 위에는 4월에 석양이 졸리고, 그러니까 이 완전 도시예요. 이 도시 위에 4월에 석양이 졸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미지로만 느끼면 돼요. 4월에 이제 석양이 지는 그 시간적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이렇게 지고 있고. 자,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그러니까 이 가로수라는 거는 자연물이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잎사귀가 없어야 되는데? 됐어요? 하여튼. 이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그러니까 표현들이 굉장히 난해하죠, 얘들아. 약간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인이라서 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소리 없는 고무 바퀴를 쉬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 지나간.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해저라는 거는 그 바다의 아주 깊은 공간.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오는 회색의 잔디밭. 이게 그 도시적인 이미지예요. 도시적인 이미지. 도시 속에서 어떤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라는 것도 굉장히 좀 4월인데 잎사귀 붙일만 하잖아요. 사실 4월이면 봄인데.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차가운 도시의 이미지고 어떤 생명력이 좀 결여된 이미지라고 좀 느끼면 더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도시 공간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울한 해저. 그리고 내 가슴은 어떠냐?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 구름들도 여유롭지 않아요.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오는 잔디밭인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회색이야. 약간 차갑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어때요? 이 안에서 뭘 꿈꿔요? 자연이나 어떤 푸르름을 꿈꾸죠. 하지만 이미지는 어때요? 다 회색이고요. 그리고 우울하고요. 이런 느낌이죠. 이해 갔어요? 바다를 꿈꾸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바다를 꿈꿔. 바다라는 건 뭐겠어? 자연의 완전 상징이죠. 어떤 자연과 자유와 이 도시와 완전 괴리되고 있는 어떤 시원한 이미지. 이해가요? 그것을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와. 그게 꿈꾸는데 실현되기 쉽지 않죠. 왜? 도시로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지평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도시에는 공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도시라는 곳은 뭐예요? 뭔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인위적인 걸로 가득하죠.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 곳밖에 없대요.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고. 지평선이라는 거에 볼 수가 없다고요. 도시 환경에서는. 근데 그런 데서 이 아스팔트가 마치 지평선인 양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도시의 암울함. 하지만 뭐 보기대로 또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물과 이 경계를 뭐 무너뜨렸대요. 근데 어디서 무너뜨렸는지 나는 확실히 빡 오진 않네요. 문제 풀면서 그냥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자연의 이미지를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로수라든가 얘들아. 가로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있어요. 뭐 구름도 있었고요. 잔디밭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자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자연으로 그려지고 있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이야?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아니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순수한 자연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 바다라는 표현 말고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나 한번 볼게요. 나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자, 나. 봄과 들판과 바다가 이제 중첩되면서 내 내면으로 들어올 겁니다. 봅시다. 자, 꽃이 피면요. 마음 간격들이 한층 촘촘해집니다. 이 촘촘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촘촘하다라는 거는 뉴트럴한 단어예요, 굉장히. 뉴트럴하다라는 건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긍정성과 부정성이 어떤 게 강력하다라는 거를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꽃이 펴요. 그러면 간격들이, 마음 간격이 촘촘해져. 그럼 어떻게 느끼면 굉장히 쪼잔한 느낌도 들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들 간의 거리가 좁아지니까 가까워졌다는 느낌도 드네. 근데 한번 보자고. 김제봄이 뭐야? 사람 이름이야? 김제동 같은 건가? 김제봄이 뭐예요? 뭐 지역이겠죠? 김제봄들 건너는데 지역이죠. 지역이죠. 김제 신포 이렇게 나오니까. 자,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대. 봄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몸 건너기는 너무 힘겹대. 왜? 꽃이 피면은 마음 간격이 촘촘해져서 봄들은 건너는데 몸 건너기는 힘들어.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 내리는, 그러니까 꽃이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로 이제 져서 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부리는 거는 뭐예요?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러. 그 꽃잎 내려놓으러. 이 배는 신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 밖에 봄바람. 눈앞 해바리. 양쪽 날개 펼친 구릉 사이로 스미려다. 야, 얘들아, 이 지문 해석 어떻게 했냐?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 이거 해석이 돼, 얘들아? 이거 왜 냈지? 좀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어디까지 했니?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삿길 타박거리면서 갑니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하고 이제 쉼표 쓰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해석됐어요? 천천히 해봅시다. 난해하네. 꽃이 피면요 마음 간격이 촘촘해진대. 뭐 그렇다고 그냥 하면 돼요. 김제라는 공간이 있고요. 봄들이 건너가는데 몸 건너기는 되게 힘들어요.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봄은 이제 봄이라는 계절은 이제 찾아오고 건너가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계절이 온 거예요. 왜 꽃이 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확신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몸 건너기는 너무 힘들대. 몸 건넌다라는 건 뭐예요? 그 공간에서 내 몸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을 뿌리러. 뿌린다고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배는 신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이게 이어진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 봄의 상황에서 이 사람은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막 저내리는 그 꽃잎을 어디다 내려놓으러 이렇게 막 헤매는 느낌인 거예요. 저 망해를 다 쓸고 온 꽃샘 바람이 그곳에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그러니까 내 몸속에 마치 부는 것 같은 거죠. 곤두서는 봄 밖에 봄바람.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릉 사이로 스미려다. 이거는 얘들아 어떤 이미지를 그냥 구현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뭔가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꽃이 피는 어떤 봄이라는 계절에서 이 꽃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배를 타고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배는 계속 헤매요. 계속 헤매고 이 사람은 그 꽃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몸 속에 곤두서는 건 뭐예요? 봄 밖의 봄바람이니까. 완전히 지금 흡착하진 못했고요. 그렇게 이제 막 다니다가 뭘 발견해요?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를 마주치고요. 염소도 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에 포구라는 듯이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이제 글로 이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곳으로. 그때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자,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한다는 건 뭐예요? 곁가지로 뭔가 미련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덜핀 꽃나무 둘레니까 좀 더 뭔가 피기를 기다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남몰래 충렁거리는 상심, 이 상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 근데 봐,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내 닿을 수 없대요. 끝내 닿을 수 없다라는 거는 미련이 남는 공간이지만 영원히 갈 수 없는 곳. 어떻게 보면은 그리움의 공간, 어떤 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희망의 공간,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항구 몇 개야? 한 곳이 아니야. 여러 곳이야. 그리고 항구라는 곳 표현은 위에서도 나왔어. 이 배가 지금 닿아야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봄이 찾아오면서 이 시간, 그러니까 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봄이 꽃이 피기도 전에 후루룩 내려버린다고. 근데 이 꽃을 어디론가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어떤 항구에 가야 돼. 항구에 가서 전해줄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런 것처럼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죠. 됐어요? 그러면서 이 여기를 헤매는 거야. 봄은 지나갈 것만 같은데. 하지만 나는 뭐야?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겨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갈 곳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닻이 끊긴 배 한쪽. 왜? 닻을 내릴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론가 도달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염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염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정서 같은 거를 그냥 증폭시키는 장치로서만 기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조금 추론을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문제 한번 볼게요. 몇 번 볼까요? 33 볼게요. 자, 몇 번 골랐어요? 체크해봅시다. 2번 골랐어요. 2번. 전 맞는데. 맞았고. 다은이 몇 번 골랐어? 1번. 맞았어요? 오. 성현이 몇 번이에요, 이거? 5번. 3, 4는 안 봐도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A에서, A 뭐야? A 뭐예요? 김제봄까지예요? 자, A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꽃이 피는 것까지는 문제 없고요. 김제봄도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들다. 촘촘 해졌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으니까 내면의 변화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자, 2번 A. 김제봄에서 건너기 힘듦을 자각했죠. 이것을 해소하고 싶어. 해소하고 싶은 마음의 신포. 그렇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얘들아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C에서 화자는, C는 또 뭐야? 항구 몇 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된다고. C에서 화자는요, 자신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닻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왜요, 왜? 성현이 왜? 아니, 맞잖아.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해요. 이게 맞아요? 5번이 답 아니에요? 왜 틀리냐고요? 얘의 목적지가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나와야죠. 왜요? 뭐가 문제예요? 왜요? 왜? 5번 골랐다며. 왜 5번 골랐는데요, 그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지문에서?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을 결국에는 지워야 한대요. 갈 수 없다라고 포기한 거예요. 최종 목적지로 설정한 게 아니에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지워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가 거기네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 나의 목적지야. 난 거기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고. 이해가 안 가요?
지워야 된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지워야 한다라는 거는 목적지에서 지운다는 거죠.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말이 이해가 안 됐어. 어떤 게요? 끝내 다룰 수 없는 한국 몇 개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데 왜 끝내 다룰 수 없는 것이 인지가 안 해요? 아니, 지운다고 했잖아요. 끝내 그 뒤에 있잖아요.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곳이니까 지우는 거라고. 지운다고. 내 마음에서 지운다고. 어차피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끝내 닿을 수 없는 서울대가 너의 목표예요? 내가 만약에 이해했어. 너가 만약에 나는 영원히 서울대 못 가라고 생각을 했어. 만약에 예를 든 거야. 그랬을 때 끝내 닿을 수 없는 서울대 이젠 지워야겠지 내 마음속에서 라고 했어. 그러면은 너의 목표를 서울대로 잡고 있는 거야? 아니죠. 목적지에서 뺀 거죠, 서울대는. 그럼 나는 한 고려대 정도? 그럼 이제 목적지는 고려대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다른 질문, 다른 문제 볼 거 있나요, 창현이?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